평소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밥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면 신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생애 주기에서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주기가 크게 34세, 60세, 78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실제 신체 나이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여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30대여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속노화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생화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로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비타민C가 감기, 심혈관 질환, 암, 노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비타민C 섭취량보다 훨씬 높은 양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폴링 박사는 고용량 비타민C를 먹고 감기에 걸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93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 중에서도 비타민C 메가도스에 관련해서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효과를 봤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가속노화를 겪게 되는 걸까요? 활성산소, 줄기세포,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면서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나 유전적인 요인 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산물인데요. 특히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안 좋은 식단,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세포 구성 요소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DNA, 단백질, 지질 등을 손상시켜 세포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죠.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량의 비타민C가 어떻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한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상세포를 보호해 염증 물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높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죠. 또한 비타민C는 면역 반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합물의 생성을 촉진하여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감염에서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나 우리나라 비타민C 연구 선구자이신 서울대학교 이광재 교수님이 고용량 비타민C를 먹은 이후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었죠. 세 번째로는 콜라겐 합성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의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혈관, 뼈, 연골 등 신체의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며 잇몸과 혈관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피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비타민C 효과가 피부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 특성 덕분에 비타민C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다섯 번째로는 피로 회복입니다. 신체 내에서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데요. 이 물질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피로감을 줄이고 신체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피로 겪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평소에 수시로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한번 혈자리 전중혈을 눌러보세요. 전중혈을 눌렀을 때 아프다면 스트레스가 몸에 많이 쌓여 있고 만성피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시로 전중혈 주위를 마사지하고 심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C가 노화지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고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 구내염 등 만성염증이 없어졌다, 숙취 해소에 너무 탁월하다 등등 비타민C의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비타민C 함량을 서서히 올리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g씩 총 3g 드시고 이상이 없는지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시고 설사나 복통이 없다면 1g씩 증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공복에 레몬수와 천연꿀을 먹고요. 비타민C를 점심 먹고 3g, 저녁 먹고 3g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의 경우 하루에 12g에서 18g까지 복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왕재 박사님은 아침에 4g, 점심에 4g, 저녁에 4g, 총 12g 드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먹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핀 후 고용량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 부작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비타민C는 안전한 원료로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개인별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장애입니다. 비타민C를 과하게 섭취할 시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C의 과다 섭취는 장에서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아 장에서 대량으로 흡수될 경우 장내 수분을 끌어들여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옥살산이 신장에서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또는 결석이 생긴 이력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결석의 경우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타민C 용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며 하루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비타민C가 맞지 않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분이시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안 좋은 습관에 따라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먼저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타민C의 주요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심혈관 건강, 피로 회복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 방법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핀 후 고용량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 결석 등이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메가도스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속 노화를 겪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잘 지키고 식사의 불균형,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신속히 해소해서 마음의 병이 안 생기게 꼭 노력해주세요.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으로 전이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는 맨발 걷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걷기 운동 안 좋다는 전문가분들 있을까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맨발로 걸으면 걷기 효과와 활성산소 제거 효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맨발 걷기 효과에 관련된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시면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